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이말올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미국 3대 지수가 어제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이던스로 인한 투심 위축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하며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혼조세를 보이던 미국 시장은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마치 미국 시장이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느낌도 주고 있는데요. 장중에 나스닥은 마이너스 2% 이상 하락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우존스는 0.03%, S&P 500은 마이너스 0.02%,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18% 하락하면서 시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스닥과 S&P 500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하락을 잘 방어해낸 덕분에 공포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이만큼 올라 다시 60대 중반인 64로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S&P 500의 경우 상징적인 위치인 4000포인트 선이 강하게 깨졌다가 다시 말아올리면서 4000포인트 선을 지켜줬습니다. 그와 함께 이미 여러 번 언급했던 장기 저항선 위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은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볼 때 이 지지선 아래로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장전에 반도체 섹터의 큰 축을 담당하는 ASML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ASML은 불황도 뚫어버리면서 4분기 시장 전망치를 훌쩍 넘기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순매출이 64.4억 유로가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0.8% 높았고 주당 순이익 EPS는 4.6달러로 시장 전망치였던 4.26달러보다 약 8% 가까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게 좋게 나온 상황 속에서 올해 1분기 가이던스도 시장의 전망치보다 1.8% 높은 63억 유로로 예상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순풍을 불러올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이번 ASML이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대당 2천억 원이 넘는 EUV 장비 수요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출하량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4분기 예약 매출액 63억 유로 가운데 EUV 장비 매출액이 38억 유로로 절반 이상인 60%에 해당합니다. 초고강도 금리 인상과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해서 반도체가 불황기에 접어들면서 2022년에 이어 2023년도 쉽지 않을 거라던 예상을 깨고 ASML이 최고의 실적을 내놓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는 반대로 가이던스에서도 자신감을 비춘 것은 상당히 좋은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SML의 선방으로 인해 나스닥, S&P 500은 본장에서 약보합으로 하락 마감했으나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오히려 상승하면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ASML이 오늘 이마롤의 주역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또 한 가지 이슈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말아올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캐나다의 기준금리는 4.25%에서 4.50%가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작년에 울트라 스텝까지 밟을 정도로 공격적인 긴축을 보여줬었지만 올해 들어서 베이비 스텝을 밟으면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크게 줄였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정책회의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높은 금리가 경제활동을 계속해서 둔화시키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조금씩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었다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의 3개월짜리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완화됐으며 캐나다 중앙은행은 이것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캐나다의 인플레이션이 올해와 내년에 3.6% 그리고 2.3%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슬슬 금리를 고정시키는 나라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 시장이 반응한 것입니다. 특히나 다른 나라도 아니고 옆 동네 캐나다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도 큰 의미입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바로 옆 나라인 미국과 캐나다는 많은 것이 닮아 있는데 경제 규모는 큰 차이가 나지만 의외로 경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고정에 대한 가능성 언급은 오늘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기에 충분한 재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마이크로소프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장마감 직후 최대 5%까지 상승했었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로 인해서 결국 음전해버렸는데요.
테슬라는 실적이 발표된 직후에는 큰 변동을 보여주면서 양전, 음전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애프터장에서만 무려 5.51% 상승했으며 올해 초만 해도 백슬라도 깨질 거라던 우려와 조롱을 이겨내고 152.39달러까지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에 총 매출 243억 달러가 나오며 시장 예측치인 241억 달러보다 약 1% 정도가 높게 나왔고 주당 순이익인 EPS는 1.19달러로 시장 예측치인 1.13달러보다 약 5% 이상 높게 나오면서 어닝 비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미스라고 나온 부분이 꽤 많은데요.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총 마진이 예상외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 원인은 전분기에 차량 판매가 감소했고 재고가 많아지면서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총 마진은 예상치였던 25.1%보다 1.3% 낮은 23.8%가 나왔는데 그중 차량을 통해 발생시킨 총 마진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예측치였던 27.8%보다 적게 나와 25.9%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프리 캐시 플로우를 확인해 보면 14.2억 달러로 시장의 예측치였던 24억 달러보다 무려 40%나 적었습니다. 단순히 수치로만 봤을 때는 테슬라의 현금이 고갈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테슬라의 행보는 거의 폭주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네바다주 공장 증설에 4.4조 이상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36억 달러나 되는 수치로 어마어마한 투자액입니다. 물론 당장 36억 달러를 순간적으로 쏟아붓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개발 혹은 투자로 인해서 현금을 많이 소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테슬라의 선방으로 인해서 다음 FOMC까지의 방향이 어느 정도는 정해졌습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이던스를 망치면서 당장 아침장을 박살낸 것처럼 테슬라 덕분에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 시장은 기분 좋게 순항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절대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내일 당장만 해도 미국의 고용시장의 상황을 읽어줄 수 있는 신규 연속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표가 발표될 것이며 이틀 후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신규 주택 판매와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발표될 것입니다. 이 수치들이 최소한 미국 주식시장에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아야만이 테슬라의 선방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도 수많은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또한 방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듯이 실적 발표건 경제지표건 장기 투자자에게는 그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투자 원칙에 입각하여 꾸준히 내가 원하는 우량한 주식을 매수하고 장기 보유한다면 부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